삼성물산 합병 등에 관련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왜 피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졌느냐고 했더니 이제 법무법인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국민연금보험공단의 공무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 의견서에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이사장님, 뇌물을 받는 게 통치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의견에 따르면요, 앞으로 대통령이 뇌물 다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판결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서는 이재용의 승계 작업을 위한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이재용의 공소의 8법인 지원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것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지시를 한 겁니다.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게 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이 좁아질 것을 걱정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이사장님, 오전에 예.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도 드리고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단에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 등에 관련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왜 피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졌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법무법인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좀 달라고 했더니 전체를 주시진 않고 일부 부분을 발췌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예. 요 의견서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런 지시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귀공단 직원들이 1년에 이 사건 합병 관련된 개입 행위에 따라 귀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기에 이르게 된 점, 이거 다 인정합니다. 이 의견서에도 그렇게 적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보험공단의 공무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 의견서에도 적시가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서에서 또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가 좀 부적정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추가 의견을 몇 개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이사장님, 뇌물을 받는 게 통치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쭤볼게요. 자, 뇌물을 받았다. 86억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자, 뇌물을 받는 게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뭐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 곤란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의견에 따르면요, 이사장님, 예. 앞으로 대통령이 뇌물 다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자, 그리고 예. 그나마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면서 앞에 단서를 달아요. 뭐라고 단서를 다냐면, 이 사건 합병 당시에 외국 자본이 삼성 등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그 당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죠. 이런 위험을 지적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시를 했을 수도 있으니 이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사장님, 대법원 2018도 1373 판결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대로 판결문을.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서는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란 현안과 관련하여 전 대통령의 우호적 입장에 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형성되어 있었다. 단독 면담에서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공소의 8법인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공소의 8법인이라는 거는 그 당시 문제가 됐었던 재단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서는 이재용의 승계 작업을 위한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이재용의 공소의 법인 지원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것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싹 무시하고 그 당시 외국 자본 공세 위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지시일 수도 있으니 통치행위에 준하는 것을 볼 여지가 있다? 저도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 정말 이상한 의견서인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자꾸 이제 행해지게 되면 또는 이 사건의 소송의 피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게 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사장님, 네.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이 좁아질 것을 걱정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이사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고 말씀 주십시오. 공단이 아이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을 줄이게 되는 이걸 걱정하는 게 그 역할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니죠? 예. 아닌데 왜 이런 의견서에 이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해서 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니, 의견하고 다른 의견들을 이사장님? 예, 분명히 오전 질의에서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조하셨다고 하셨고 맞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셨을 때 주신 맞습니다. 자료가 이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의견서 들고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자, 뇌물 수수 행위가 통치 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됩니까? 이거를 한번 일반 법조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공단이 피고로 삼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다음에 피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넣으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걸 걱정해서 피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뺐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할 때 법무법인의 의견 중에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는 해당 합병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관련 공무원 등 수십 명을 수사한 후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 기금 이사만을 기소하였고 이들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대통령 뇌물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그 후 전 대통령과 이재용의 면담 7월 25일 아까 말씀하셨죠. 네. 합병 주주총회 의결일 이후였으므로 네. 이 사건 합병 이전에 네. 전 대통령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아직까지 인정된 바 없다. 이런 법무법인의 의견이 그렇지 있었고.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 판결에 다른 문구들도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이 의견서에도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공단의 역할이 아닌 대통령의 재량 축소를 왜 공단이 걱정합니까? 그리고 뇌물 수수하는 행위를 어떻게 통치 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사장님,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아까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실 때도 그냥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수장 아니십니까 공단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아는 척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들 수밖에 제 없고. 지적사항까지 포함해서 법무법인과 다시 논의를 하시고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